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 공부는 중화용신에 의해서 풀이되는 적천수천미 사주명조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용신을 잣대로 이 사주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의 간목은 사주가 불을 필요로 합니다. 섭토, 섭한 기운의 간목은 이 화기를 필요로 하고 또 화기를 돕는 일간오행과 같은 비급 목이 용신을 생해주는, 그래서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금은 기구신이고 남는 재성인 토는 한신에 해당됩니다. 원국을 살펴보니까 천간에는 불이 1점도 없습니다. 용신이 천간에 희신과 함께 와주기를 바라지만은 이 경우는 용신은 없고 희신만이 경금의 위협을 받으면서 합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월에 강한 임수가 원하지 않는 수생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신은 고립무원에 있습니다. 지지의 이 을목의 뿌리가 되는, 또는 용신인 병정화나 희신인 갑을목의 뿌리가 되는 지지 화목 오행, 인묘 사오미 술토가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 사주에서는 일지에 술토가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월에 월지에 있는 진토와 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술토 속에 있는 정화가 계수 속에 진토 속에 있는 계수로부터 수곡화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술토는 간목 일간뿐만 아니라 용신을 희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사주에서 아쉬움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주를 앞서 5번째 시간에 정해, 병술, 갑진, 임신이라는 사주 명조와 임철조는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앞서 설명한 이 사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한림원이라는 국가 연구기관에 들어갔는데 가난한 선비로 한평생을 살았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임철조는 을목과 경금이 합하여 금으로 화했다. 그래서 금평관이 그 난폭함을 도와주고 있다. 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을목이 경금에게 합거당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평관의 작용력을 더 도와주었다는 표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을목이 경금에게 합거당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평관은 겁재인 을목을 더 힘들게 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가 앞에 사주는 일주가 갑신인데 진토는 섭토로서 목을 생리해 줄 수 있지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월의 간목인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섭토기 때문에 목을 섭한 기운이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성에 의해서 간목을 생해 준다는 것은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간목이 좋아한다면은 생을 받을 때 어색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월의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편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사주에 화기가 없다면은 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주는 그런데, 이 사주는 일주가 갑술인데 술토는 건조한 토라서 목을 생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틀린 겁니다. 진토가 있고 없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월의 간목은 진술충과 상관없이 진월의 간목은 옹기를 필요로 하는 조토인 술토를 오히려 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진술충으로 인해서 그 화기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진월의 간목은 아쉽게도 술토로부터의 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철조 이야기가 앞의 사주는 신금과 진토가 합하여 이제 합금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화하였다. 그러나 이 사주는 신금과 술토가 칠사를 생해주고 있다. 이제 토는 경금편관의 인성으로 지금 임철조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금은 경금의 비겁으로서 뿌리를, 그래서 인급이 경금을 같이 생해주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진월의 경금 입장에서는 술토의 생이 반가운 것은 맞습니다. 뭐 그렇게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비겁인 신금이 경금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임철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리문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한평생 가난한 선비로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사주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끝머리에 임철조는 진기와 퇴기를 간목이, 이 사주에서는 간목이 진기하고 있고 경금이 퇴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쪽 사주에서는 경금이 진기하고 있고 간목이 퇴기하고 있으므로 그 쥔퇴의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주를 푸는데 앞의 사주와 뒤의 사주를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철초의 그 적선수 정미에서 명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앞의 사주는 정화가 천간에서 있고 그 뿌리가 충을 받고 있고, 또 천간의 정화가 임수로부터 불편한 상황에는 있었지만은 운에서 병호 정미 대운을 만나서 발복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원국에서 천간에는 아예 영신이 없고 희신만 기신에 의해서 합거당하고 있고, 또 유일한 화기를 머금고 있는 일지 술토가 월지 진토에 의해서 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사주보다 다소 구성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대운을, 이 앞의 사주에서는 병호정미라는 대운을 받았고 이 사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인이 왔지만은 무토 한신은 임수로 인해서 오히려 토곡수가 아닌 수곡토가 될 위기에 있고, 임목은 무토를 한신무토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화기로 인해서 화생토해 줄 수 있지만, 임목은 인신충으로 인해서 제 목숨 지키기가 어려운 운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정화가 온다 하더라도 축토가 함께 왔고, 축토가 왔다는 것은 술토를 동시에 진토와 함께 협공했다는 뜻입니다. 이 대운에서 오는 이 정화는 유명무실하다고 밝게 할 수 없습니다. 병자도 같은 이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한림원에 들어갔지만은 그저 한평생 작은 그 녹봉을 받고 가난한 선비로 살 수 있는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퇴나 진기나 퇴기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오로지 그 중화의 작용력을 보아야 합니다. 또
사주 원국의 용신과 희신이 다소 미비하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강하게 그 응원군이 온다면은 사주는 좀 더 중화에 용이할 것이고, 또 사주에서 아무리 용신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기구신의 운이 몰려와서 용신의 운을 극한다면은 오히려 더 원치 않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